유사 이래로 세계는 경제, 사회, 인구, 소득이 늘어나는 팽창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수축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과를 나눠 가질 파이도 잘 늘지 않습니다.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또한 더욱 커지고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수축 사회의 대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촉진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닥쳐올 거대한 대전환을 대비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재도약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장기적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혁신 성장을 이전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하면서 미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할 미래 인재 육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 설계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연관된 정책이 잘 어우러지고 디자인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전략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입니다. 이는 포용 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세무엘슨의 행복 방정식입니다. 과거 우리는 소유를 늘려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축사회에서는 소유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점증하는 사회 갈등도 소유를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줄여서 행복을 늘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공정, 정의 등이 충만한 사회는 개인의 욕망이 저절로 조절됩니다. 민주당의 포용 성장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난의 극복 과정도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용 정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 문화로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장기 전략은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이백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더 위험해진다는 위험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전염병, 보건위생뿐 아니라 여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본 투자일수록 가장 크고 강한 연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사용한 언어가 변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우리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멀리 내다보고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상, 대전환하는 세상에 대한 인프라를 정부 중심으로 깔아줘야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해외로 나가고 하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때는 중화학공업 투자를 했고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전자부품 이런 많이 했고요. IMF 때도 역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리더 그룹이라든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후배들한테 불황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K 뉴딜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회 영역, 특히 그린과 디지털 중심으로 하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 이때 정부가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뭘 만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 초기에 디지털이나 그린이나 정부가 앞장서 확 올려놔서 초격차를 벌리자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비전으로 세계 5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은 경제력과 국방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 수준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늘 혁신하는 국가, 인류 공동사회에 헌신하는 국가, 한마디로 국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정 성장입니다.
공정성장이란 복지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내수 경기까지 부양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양극화가 개선되고 자원 배분과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면 당연히 성장 잠재력도 높아집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사회복지 수준은 여전히 기존의 선진국들과 격차가 큽니다.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소비를 함께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 성장입니다. 대전환에 맞춰 산업과 사회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과학기술, 산업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를 과감하게 바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이 심해진 지금 한국은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 담대한 계획의 성공 열쇠는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대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세계 5강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별로 글로벌 최저 규제 국가를 지향하겠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대투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5강 갈 수 있습니다.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더 좋은 성장 이뤄내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성장 앞으로, 민생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 영어로 따지면 바이죠. 바이가 아니라 사는 것, 라이브. 살아가는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투자의 대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주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공급 중심, 그리고 지방은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엮어서 8기 민선 지방정부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지방의 혁신 그리고 활력을 높이고 수도권에서는 집값 안정이 되면서 모두가 보편적 주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어떤 출발은 역시 자금,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자립도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없으니까 재정 자주권이라고 하죠. 재정 자주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을 빠르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비세율을 14.3%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1%를 지방에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내년까지 25%까지 늘리게 되면은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국세가 77%, 지방세가 22%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정도 목표가 되면 72대 27로 많이 개선은 됐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 6대 지방세 4 정도로 진행될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서 역량을 좀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K 뉴딜에서도 한국형 뉴딜에서도 국가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항목을 떼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고요.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거기다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지방의 정주 여건이죠. 딴 지역을 안 가도 그 지역에서 수도권 정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을 만드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지역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하나만 갖고서는 끌어갈 수 없다. 융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융복합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